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지금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인하라든가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혜택을 준다든가 혹은 분양이 이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줍줍 물량으로 무순위 청약을 할 때 지역을 좀 넓게 펴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에 그 무순위 줍줍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고 있고, 또 주택임대 사업자를 부활시킴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경색되어 있는 시장에 활력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안 가지신 분들은 이제 지난 몇 년간 잠깐 멈칫했다가 상승하고 잠깐 멈칫했다가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반복될까봐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혹은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서 뭔가 보러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리가 높은 채로 지속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게 지속될 것이라는 게 지금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913 대책이라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고, 그 당시 미중무역 분쟁과 미국 연준의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다가오니까 서울의 아파트 시장도 얼어붙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시장 추이를 지속하다가 19년 3월쯤에 다시 미국이 그 나스닥과 S&P 시장이 얼어붙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니까 그거를 이제 보조해주기 위해서 다시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서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렸던 걸 다시 내리면서 경기 부양 쪽으로 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각종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모바일로 1금융권들도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났고, 금리가 적극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18년 9.13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가 19년 4월부터 다시 거래량이 다시 올라오고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19년도에 헬리오시티를 중심으로 강동권 물량이 들어오면서 조정이 심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했던 거를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섰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로금리를 펼치게 되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멈칫했다가 반등하고 멈칫했다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금리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저렴한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주택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꿔다가 빌려와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하가 아니고 고금리인 상태를 지속할 거라는 게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고, 시장이 실제로 그렇게 흘러갈 것 같기 때문에 과거에 2% 3%대 초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지금 5에서 7%의 2배 가까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부담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020년 2021년만 해도 월에 3천에서 4천 건 정도는 지속됐었는데 2022년 하반기에 거의 월 평균 1000건의 거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10월에는 2000건, 11월에 1300건, 12월에 1100건, 그리고 1월에 1070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2012년 이래 거의 최저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반등을 주기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고,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을 허용해주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2023년에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은 월세로 들어가느냐 반전세로 들어가느냐 전세로 들어가느냐의 부담과 비교했을 때 급매물을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주택담보대출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매수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더 저렴하다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관성이라는 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는 무주택자들이 쉽게 매수로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지금 뭐 잠실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9년 초 기사를 보게 되면 그때도 아파트값 반등하나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2008년에 가격이 내려가다가 2009년 상반기에 잠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추락해서 2009년의 높은 가격을 회복하는 시점이 2016년이 됩니다. 그럼 혹자는 7년을 기다리면 어쨌든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가격이 올랐으니까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2009년부터 2012년, 13년, 14년을 지나는 동안 2009년에 매수했던 분들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몇 년간 매수할 수 있었던 시장이 그 7년의 시간이었습니다. 2009년에 반등을 바라보고 온 분들은 당연히 2000년대 중반에 버블7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등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었겠죠.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2013년도에 살면서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전화했을 때가 있는데, 또 2015년에도 집을 한번 관심을 갖고 보러 다닐 때는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뭐 일기 신도시 분당에 30평대 9평 기준으로 아파트를 보고 오면은 중개사 사장님들이 며칠에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거래할 마음 없냐? 거래할 마음 없냐? 집주인에게 내고를 해주겠다. 그럴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는 매수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지금 그 정도의 시장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미 조정이 끝났고 그걸 하면서 그거를 조롱해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부동산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생태계에 강의 수강생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공유하는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23년도 역시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는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출 없이 매수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괜찮겠지만,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5%의 금리를 내어주는 이 시점에 굳이 아파트를 사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공감하고요. 저 역시 주택을 갖고 있는 입장이지만 주변에서 집을 살까 말까를 물어보면 선뜻 사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정기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를 갖고 좀 시장을 겸손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 남의 인생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섣불리 잘난 척을 하거나 뭐 자신의 신념을 강요해서 마치 종교에서 자기들의 무슨 그런 팔로워들을 모으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의사결정을 할 때 헷갈리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직까지는 주택 매수 시점이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올리면서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